오늘 증시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지수 하락보다 체감 하락폭은 훨씬 더 컸는데요. 이번 조정은 분명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섹터에 진입하면 앞으로 시작될 반등장에서 소외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조정장에서 반드시 공략해야 할 섹터, 그리고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섹터까지 차트킹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트킹입니다. 오늘 시장은 하락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0.92%, 코스닥은 마이너스 1.29% 하락 흐름으로 마무리되었는데요. 코스피는 그동안 빨간색 선인 5일선을 깨지 않고 계속 상승을 해줬는데,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2%대 하락이 나오면서 5일선을 이탈을 했다가 다시 복귀를 해줬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5일선을 깨고 내려왔는데요. 차트를 볼 때 주가가 상승 시에는 5일선 이탈 여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5일선이란 5일 동안의 투자자들의 평균 단가이고 단기 추세를 의미하는데, 이 5일선이 꺾였다는 말은 단기 추세가 꺾였다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다가 이 빨간색 선인 5일선을 깨고 내려가면 주가가 이렇게 바로 하락을 하죠. 여기서도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5일선을 깨고 내려가면은 그 이후에는 이렇게 급락이 나오기도 합니다.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조정이 나와서 이렇게 5일선을 이탈을 하면 잠깐의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렇게 하락 흐름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신전에서는 이러한 5일선 터닝에서 매수 자리를 찾고 이렇게 5일선이 깨지면은 매도 포지션을 잡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코스피가 그동안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5일선을 한 번도 이탈을 안 했다가 오늘 5일선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매도세가 많이 출회가 된 거였고요. 다행히도 오후에 밑꼬리를 달면서 이 5일선 위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앞으로 주가가 계속 상승하지 않고 주가가 하락을 하거나 이 위에서 횡보를 하게 되면은 5일선의 기울기가 상승해서 횡보로, 그 다음에 하락으로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그때는 차트를 좀 더 볼 줄 아는 사람들이 5일선이 진짜 깨졌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물량을 던지기 때문에 좀 더 깊은 하락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깊은 눌림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코스피의 월봉입니다. 2020년도에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주가가 장기간 하락을 했는데 약 3년간 바닥을 다지고 나서 이번에 이렇게 올라왔죠. 그리고 그 상승은 매우 강력했습니다. 이렇게 한 달 만에 강력한 장대 양봉이 나온 적은 이때 코로나 때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온 이 시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찾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 있는 고점을 이번에 강력하게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을 지지를 받고 추가적으로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주가라는 것은 그 속성이 한번 방향성을 잡으면 그 방향으로 계속 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게 관성의 법칙인데요. 주가가 한번 강력한 매도세로 하락을 하게 되면 그 방향으로 가려는 성질에 의해서 하락을 하게 되고, 다시 저점 매수에 의해서 바닥이 잡힌 이후에 한번 강력한 상승이 들어오면은 그 다음 하락과 마찬가지로 상승의 방향으로 계속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는데요. 현재가 바로 이러한 자리이고, 그 다음에 나올 이런 조정 구간은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지수의 조정은 걱정할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조정 때 잘못된 종목을 사게 되면은 크게 물려서 상승장에서 소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하지 말아야 될 종목들을 확실히 알고 새로운 상승장을 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그 부분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관세 이슈로 급락을 한 이후에 시장이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런 시장을 끌어올린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섹터가 원자력과 조선, 방산, 금융 관련주였는데요. 밑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고 그 밑에는 HD 한국조선해양 차트입니다. 시장이 급락을 할 때 같이 급락을 한 이후에 시장 흐름과 비슷한 흐름으로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KB금융도 주가가 급락을 한 이후에 지수가 급등을 하자 같이 급등을 해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오히려 지수가 급락을 할 때 얕은 눌림만 나오고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횡보를 할 때 이 종목은 오히려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왔죠. 이제 이러한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정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도 조정 구간에 접어든 건데요. 그동안 이 종목들이 상승을 해서 지수가 상승을 했는데 이 종목들이 하락을 하면 지수도 같이 하락을 하겠죠. 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미 5일선 밑으로 내려왔고 HD 한국조선해양도 이미 5일선 밑으로 깨고 내려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수는 아직 5일선 위에 있죠. 즉 이러한 종목들보다 지수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SK 하이닉스 때문인데요. SK 하이닉스 홀로 5일선 위에서 움직이면서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도 현재는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동안 지수를 견인했던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HD, 현대, 조선해양이라든지 그동안 지수를 견인했던 종목들이 흔들려도 지수가 이렇게 버텨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상승 흐름으로 진행된다면 지수는 얕은 눌림만 진행이 되고 나서 다시 2차 상승 파동으로 진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러한 주식시장의 파이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지분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차지하는 지분보다 훨씬 더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이 구간이 은행주들인데 이런 은행주들도 그동안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 차익 매물이 나오면은 지수가 조금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아직 자동차 관련주들이 시세가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다음 2차 상승 파동은 반도체와 자동차 그리고 제약과 카카오 네이버 같은 IT 서비스들이 견인을 해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수의 1차 상승 파동을 강력하게 견인했던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방산주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종목들은 이미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중이기 때문에 고점 대비 싸졌다고 함부로 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판단의 기준을 고점 대비 얼마나 싸졌다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즉 최고가가 71,400원이었으니까 지금 63,700원이면 싸다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급등을 했을 때 판단 기준을 이 최고가인 96,800원을 기준으로 지금 그보다 훨씬 싸다라고 매수했던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현재까지도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죠. 분명 이런 곳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은 고점 대비 약 26%나 싸다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하셨겠지만 그 뒤에 돌아오는 건 계속된 하락의 흐름이었죠. 주식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그 기업의 가치를 알아보고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게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실전 투자에서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진입하는 자리, 즉 타이밍입니다. 같은 7만 원에서 매수를 했지만 이곳에서 매수한 사람과 이곳에서 매수한 사람 그리고 이 구간에서 매수한 사람이 그 다음에 겪는 결과는 어느 곳에서 매수했는지에 따라서 180도 다르게 됩니다.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바로 수익 구간이 나왔겠지만 여기나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손실을 겪은 이후에 한참을 겪어서 이렇게 수익 구간이 발생이 되었겠죠.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너무 좋은 기업입니다. 원전이란 재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원전 수주들이 발생이 될 거기 때문에 새로운 수주가 발생이 된다면 이 종목 더 크게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종목 신규 매수 자리는 아니라고 보고요.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가 상승한다고 뉴스를 보고 서서히 국장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현재 가장 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 종목이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합니다. 이 종목 정말 매수를 하고 싶으시면 지금보다는 이렇게 조정이 나와서 특정 구간을 계속 지지를 해준 모습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것이 좋지 지금은 5일선 이탈 이후에 계속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1차 상승을 이끌었던 방산주라든지 원전주 그 다음에 조선주들은 종목을 잘 선별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물론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상승폭이 남아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종목들은 선별을 해서 들어갈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한전 KPS라든지
한전 기술 같은 경우에는 1차 상승폭이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수 하락으로 이러한 종목들이 조정이 나오면 이러한 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전기술은 제가 이런 눌림 자리가 나오면 꼭 공략을 하려고 계속 관찰 중에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공략을 해보시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 종목은 강한 상승 흐름 이후에 조정이 나와서 힘을 모았고 이번에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아마도 이러한 고점까지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랑 고점까지 한 번에 이렇게 쉬지 않고 올라가기보다는 한 번 상승 이후에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금 이렇게 상승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이번에 눌림 조정이 나오면 한번 공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전 KPS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1차 상승 파동이 나오긴 했으나 크게 올라간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조정 구간이 나온다면 이러한 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랜 박스를 이번에 돌파를 했고 거래 대금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한전 계열 종목들은 원전뿐만 아니라 태양광, 풍력 모든 전력 시설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주가 하락을 하더라도 이 종목들은 태양광이나 풍력 섹터가 강세를 보일 때 같이 상승을 할 수 있는 섹터니까요. 이 종목 눌림 조정이 나오면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카카오와 네이버, 제가 이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이후에 초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였는데 그 이후에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왔고 현재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이 종목도 단기간에 급등을 많이 했는데요. 이 종목은 조정 구간에서 진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정배열 구간 박스권을 만들고 상승을 해서 이러한 고점에서 하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락하고 지지 이후에 이제 강한 상승을 한 것이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추가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나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리일 수도 있어서 눌림을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서 설명드린 한전 KPS, 한전기술, 카카오, 네이버는 이제 바닥을 다지고 처음 올라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눌림 조정 구간에서 공략이 가능한 겁니다. 단 이 종목은 단기간에 급락했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 자리가 아니고요. 좀 더 깊은 눌림으로 들어와 줘야 되는 그런 종목이고 이런 21선이라든지 41선 기준으로 한번 매매를 해보신다면 결국에는 상승을 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이번 만약에 지수 눌림이 나온다면 그런 눌림 구간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이 나오고 나서 오늘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상승폭이 매우 짧은 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러한 박스권을 돌파하고 처음 나오는 눌림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눌림 구간에서는 분할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카카오나 네이버 모두 AI 섹터에 포함되어 있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에도 현재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의 하락은 스테이블 코인들이 급락을 하면서 그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네이버 이 종목도 눌림 조정 구간이 나오면 충분히 진입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이번 눌림 조정 구간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솔트루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강력한 조정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이번에 이러한 강력한 저항 구간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돌파 후 지지 자리에서 공략을 해볼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지수 조정으로 현재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저점과 22선이 겹치는 이런 자리라든지 아니면 한 번 더 하락을 해서 이러한 전고점과 그 밑에 62선 부근이라든지 이런 자리에서 분할로 접근을 해보신다면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번 지수 하락 때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AI 섹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세를 주지 않은 종목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지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섹터가 바로 AI 섹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코스피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코스닥 지수도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상승을 견인할 섹터인 AI 섹터 계속 주목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코스닥 지수를 상승시킬 섹터가 바로 로봇 섹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자, 로보티즈는 현재 많이 오른 상태여서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하나 단타 관점에서는 진입을 해볼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로봇주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때 로보티즈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눌림 구간에서 공략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꽤 깊은 눌림이 들어왔죠. 하지만 이 종목
이러한 전고점 부근에서 현재 지지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구간이 지지가 되면 한 번 더 위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일 이러한 저점이 지지되는지 여부 확인하시고 지지가 된다면 매수를 해서 상승하면 바로 수익 구간이 발생되니까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깨고 내려온다면 손절로 마무리하시면 좋은 손익비 자리에서 공략을 하시는 거니까요. 내일 한번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로보스타라는 종목도 별도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종목을 오늘로써 이렇게 3분봉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 있는 자리에서 현재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중이니까요. 분할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니까 로보스타 이 종목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수가 상승을 해도 잘못된 종목을 매수하거나 소외주를 매수를 하면 손실을 보거나 수익을 못 낼 수가 있습니다. 이미 한 차례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고점에서 매수를 해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면 크게 물려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좋은 장일수록 오히려 조심을 해야 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들 그리고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종목들은 이렇게 텔레그램방에서 별도로 타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들 수익 볼 확률이 굉장히 높죠. 오늘도 시장이 다 하락을 했는데 제가 올려드린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과 우진엔텍은 오늘도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오늘 이렇게 급등이 나왔고요. 우진엔텍도 오늘 추가 이렇게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로보, 한싹, 에어레인 등도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요. 다 상승 전에 미리 올려드린 겁니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보고 싶으신 분들은 텔레그램방에 들어오시는 것 강력 추천드립니다. 텔레그램방에 들어오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의 세부 타점은 이렇게 텔레그램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수할 종목이 있으면 이렇게 타점 구간을 정해서 텔레그램방에 신호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매우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타점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이나 좀 더 쉽고 편하게 수익을 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타점방에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타점방에 들어오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영상 댓글창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타점방에 들어오는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설문이 나오는데요. 간단한 설문 작성을 해주시고 제출을 해주시면 타점방에 입장할 수 있도록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타점방 외에도 제 채널에서는 투자할 때 꼭 필요한 핵심 정보들만 모아서 이렇게 텔레그램방에 올려드리는데요. 이렇게 최신 뉴스들과 핵심 뉴스들을 선별해서 올려드리고 있고 제 유튜브 채널에서 다 소개하지 못한 제 관심 종목들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들어와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올려드린 관심 종목들도 굉장히 확률이 높은 종목들이고요. 이때 제가 설인바이오와 이신바이오를 올려드렸는데 두 종목 모두 상승을 했고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한가를 갔죠. 제가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자, 뉴스방에 들어오는 방법은 이 위에 있는 주소를 눌러보시면 바로 이렇게 창이 바뀌면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시는데 5초도 걸리지 않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수가 바닥을 탈출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수익 내기 좋은 장이 열릴 겁니다. 하지만 모든 종목이 오르는 건 아니죠. 결국 시장에서는 진짜 가는 종목들만 상승을 해서 수익을 줍니다. 제가 꾸준히 선별하는 시장 주도주와 함께 하신다면 올해 확실한 수익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점방에 들어오시면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이 가능하실 겁니다. 앞으로도 제 채널 꾸준한 시청과 깊은 관심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